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때로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내 피부와 얼마 연결이 되고 사학과 얼마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 어떻든 뭐 우리가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과 연결 안 되면은 유흥에 불과하다, 유흥에 불시에 나오듯이,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때로는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쭉 좀 오랫동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런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 아메이 사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고,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까지 해낸다는 거. 오늘 제가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쭉 다시 읽으면서, 그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때 로마 시민이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그러면 울산시와 같은 그런 어떤 규모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컸죠. 세계 최고의 이렇게 그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473년입니까? 그때는 로마 시민이 한 3만 명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 생각하는 게, 왜 로마 시민들이 떠났을까? 그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먹고 살기 힘들면 떠나고, 먹고 살만 하면은 들어온다는 거죠. 아메이 사업도, 또 내가 하는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파트너를 열심히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같이 하면은 어쨌든 내 어떤 팀에 모여들고 내 팀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면 떠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나 리더가 목표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해야 되는가. 사실 이제 뭐 때로는 우리가 평범한 직장이라든가 으로 있다 보니까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에서 목표는 뭘까? 결국은 나의 성장도 되겠지만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더의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는 파트너를 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아메이 사업도 평생 우리가 어쩌면은 그게 스트레스다, 그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한 평생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게,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의 목표는 중요하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오네요. 사람은 이기적 존재다. 파트너가 이익이 되게 도와줘야 된다.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네요. 또 이게 움직이. 네, 참 움직이네요. 저도 이제 이걸 느끼면서 그 로마에 배터리가 없는가? 로마의 이제 장군 페리클리스 장군은 이제 아테네 이제 최고의 장군이죠. 결국 이제 어쩌면은 로마의 카이사르 같은 그런 장군인데, 이 장군이 결국 이제 로마의 아테네의 뭡니까, 그 전염병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테네 그 그리스의 최전성기를 만들고 이렇게 지속하려다가 결국은 이 페리클 장군이 죽으면서 아테네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요. 그래서 참 그 일국의 한 사람이었던 지도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느낍니다. 이분이 이제 아테네 시민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속국은 우리와 대등하게 거래하는데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와도 대등하잖아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이나 통치권 행사,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싶으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는 모든 이익에 더는 감사하지 않고 그런 사소한 불공평에 몹시 분개합니다. 대등한 존재라고 느끼면 좀만 내가 손을 보고 그리고 불이익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한다는 거죠. 설령 우리가 처음부터 법을 철폐하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분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강하게 이렇게 통치하고 또 규제하고 강요하면은 이렇게 어쩌면은 아테네를
그 정치 지도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죠? 너무 스폰서와 친밀해지면 나중에는 스폰서를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다. 파트너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예. 설령 그렇다면은 그들은 강자에게 약자가 강자에게 양보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시사가 크죠. 예.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 무서운 상사가 있으면 꼼짝 못하죠. 근데 나중에 좀 지내보니까 막 우리 리듬처럼 막 너무 좋은 거야 사람이. 그럼 뭐 올라탄다고 그러죠. 예,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인간은 폭행을 당할 때보다 불의를 당할 때 더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후자는 대등한 사이로 대등한 사이에 탈취로 간주되지만 전자는 강자에 대한 강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뭐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남에게 애속된 자에게는 언제나 현재가 가장 가혹한 법입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 이제 안 돼요? 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비아의 군주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물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예, 수죽 제주, 수죽 복주. 우리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게 신문에 많이 나왔죠. 백성은 왕을 띄우기도 하지만 백성은 왕을 무너뜨려 한다. 어떤 이야기는 아메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스폰서를 정말 열심히 같이 함께해서 뛰기도 하지만 내가 스폰서가 잘못되면 파트너가 스폰서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군주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떻든 백성들을 이렇게 잘 받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또 하나는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도 서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하고서도 만나지 못한다. 그죠? 우리 앞집에 사람은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앞집에 울산에 살 때 앞집의 사람에게 이제 아미를 전달을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형씨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더블에서 달라기도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그 앞집에 FC가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만약에 우리는 그 이제 그 1205호인데 1206호에 사는 사람은 1205호에 사는 사람이 FC가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은 그죠? 되면은 우리 리더님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만나고 인연이 안 되면 앞집에 살아도 인연이 안 되면 못 만난다. 아메의 사업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연결돼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셨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연 때문에 만나고 그래서 이게 아메의 사업도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연이 되면 나와 함께 평생 할 거고 인연이 안 되면 떠날 거고 그것을 막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그럴 수 있냐 뭐 그렇게 뭐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겠더라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력 질주를 다할 외에는 그분이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레그에서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메의 사업은 그죠? 인연이 있어서 평생을 하지 않는가.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 큰 한 없고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남의 입에서 들을 때 나는 피가 거꾸로 쏟는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험담, 비난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어떤 소리가 간접적으로 내 들렸을 때는 내 피가 쏟는다. 그런 어떤 이야기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은 없다. 만델라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 했죠. 비록 정당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마라. 아무리 정당해도 그게 나중에는 자기한테 이렇게 빚으로 달려온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네요. 예.
예. 자, 사람은 선의로만 가득하지 않다. 타산적이고 또한 이기적이다. 그러므로 법으로 다뤄낸다. 이거 이제 한비작 한 이야기죠. 한비작이 이제 동양의 군주론이죠. 군주론. 삼류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류는 타인의 능력을 활용하지만 인류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낸다. 예, 여러분 인류의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이류 또는 삼류의 리더가 되고 싶냐 이거죠. 예, 사실 최고의 리더는 타인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 그죠? 그래서 그분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자, 우리 아메이사업은 그분의 능력,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거. 예, 이 부분이 어쩌면은 또 아메이사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어떤 부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법으로 다루라. 법으로 내 개인의 감정으로 재단하지 마라. 예. 참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룹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하면은 예, 내가 아니어도 그냥 스스로 아메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이제 가려내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 감정, 내 개인의 잣대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체에 문제가 되면 그 시스템에 또는 법에 어긋나면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더라.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로마인 이야기에도 나오지만은 사람은 그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같이 합류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이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보너스 받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이렇게 로마가 그렇게 멸망할 때 이주민이 떠나듯이 내가 같이 했을 때는 내 이익이 없겠구나 하면은 나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인정을. 예, 사람이 평생 최근에 저도 느끼는 게 우리는 그죠? 의리, 신뢰, 약속, 책임감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이 안 되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리더의 최고 신뢰는 결과로서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파트너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왜 우리 파트너는 나를 안 찾지? 내 능력이 없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도움이 필요 없다든가 그러면 파트너는 나를 스폰서를 찾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예.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면 선의는 금방 잊어버리고 작은 서운함을 간직한 채 관계는 소원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고전이 이제 하나씩 음미하면은 이게 수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예.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선의는 금방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집에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본인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으면은 작은 서운함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를 성장시키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스폰서의 숙명이다. 그죠? 우리는 어떻든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게 나의 성장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성장시키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할지라도 절대 파트너와 같은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 파트너가 스폰서에 대해 존경심이 없이 대등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상담이나 스폰서십이 서지 않는다. 대등하다고 느낄 때 또는 의식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작은 서운함이 자주 발생된다. 그 작은 서운함은 잘못하면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괴물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대등하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본인만 불을 당한다고 느낄 때 몹시 분개한다. 하지만 압도적인 힘을 느낄 때는 더 심한 서운함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이 되죠? 공감이 돼요.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죠. 왜 우리 파트너는 스폰서에 내 말 안 듣냐고. 제가 그럽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가 핀이 비슷할 때 적어도 한 서너 단계는 격차가 있으면 이렇게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게 아니라 존경심, 스폰서를 생기는데 근데 스폰서랑 나랑 비슷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어쨌든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말이 통하는 것은 뎁스에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이 핀의 격차를 넓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내가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아메사업이 우리가 핀이 속된 말로 깡패라잖아요. 핀의 격차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왜? 그 편을 가보지 않으면 그 편의 진정한 가치라든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또 서너 개의 어떤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스폰서나 또 업라인에게 이것저것 따진다면은 저는 뭐 양쪽에 문제가 있다보다는 그 파트너분이 나는 성장하고 싶지 않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나보다도 경험이 많고 핀이 높은 스폰서에 대해서 내가 그런 순복이자들 가질 때 뭔가를 배울 수가 있는데, 그죠? 그게 안 된다면은, 그래서 리더는, 그죠? 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된다. 리더가. 예, 보스는 뭐예요? 빨리 가라, 빨리. 목표, 빨리 도전하세요. 근데 리더는, 같이 합시다. 같이. 그죠? 예. 보스는 권위에 의존하나 리더는 팀워크에 의존한다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증명되는 게 고전이고 또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의식. 파트너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은 핀이 다르다면 절대 그 의식을 파트너하고 같이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의식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마찬가지 역으로 의식이 높아지지 않다면은 어쩌면은 성장이 안 되고 파트너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 제국 역사에서 부하들한테 종군급을 당하지 않은 최고 사령관은 한니발과 슐러밖에 없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로마가 낳은 세계 천재 장군인 카이사르의 신복으로 차타 공인해온 군단이 종군을 거부한 것이다. 알렉산드로 대왕의 경우에도 한니발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경우에도 종군 거부를 일으킨 것은 그들이 가장 신뢰했던 부하들이었다. 배신은 로마 이야기 나오면 배신이요 절대 관계없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그럴까? 나온 거야. 카이사르는 2년 뒤에 또다시 카이사르가 가장 깊이 신뢰한 10군단이 반란을 일으켰다. 진두지휘하는 사령관과 그 이하에 싸우는 정예 병사들은 쾌락을 함께 하는 시간이 길수록 신뢰도 높아지는 동시에 친밀감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기로 친밀감의 한계를 넘어 어리광으로 바뀐다. 어리광은 좀만 발전하면 상대를 깔아뭉개고 기어 오르려 하는 태도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는 단순한 파업이 반란으로 발전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네, 로마 역사에 나오지만 로마 우리가 이제 남성 타임도 로마 공부를 하고 있거든.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암살을 합니다. 카이사르도 누구한테 암살당했어요? 브루투스라는 정말 가장 키워주고 이렇게 보살펴줬던 그 친구에게 칼을 맞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할말 떴다니까 브루투스 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죠? 스폰서에 대한 그런 어떤 존경심 또는 뭐 그런 신뢰, 이게 아니라 뭐 니나 내나 비슷하잖아. 이 친밀감의 한계를 넘어 어리광으로 바뀔 때, 그것은 어쩌면은 그런 그 어떤 신뢰라든가 또는 그런 존경심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럼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게 저도 암의 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해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한 A를 갖추고 또 그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은 그냥 끝없이 스폰서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은 친밀감을 넘어서 어리광으로 비친다면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어떤 LOS의 그런 관계가 유지해 간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게 이제 또다시 나의 리더십. 그럼 우리가 의식이 같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막 스폰서 대들고 떠들고 막 그러면은 같이 대들고 막 싸우고 하면 어떻게 내 의식이 낮아진 거죠. 그러면 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나는 대학생이고 그렇게 한 사람은 유치원생이다. 이렇게 이 의식의 차이를 드러나는 거죠. 저분은 항상 저렇게 이야기를 하구나. 그냥 의식을 낮게 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의식이 높아지면 성장할 거고, 그 의식을 더 높아지지 않으면 어쩌면은 서서히 저는 어떻습니까? 자연 도태가 되지 않는가. 시스템 자체에서 암의 사업에 정말 너무 대단한 게 그것을 끊임없이 검증해 나간다는 거, 검증해. 저도 인스타에 올렸지만은 암의 사업을 제가
그 로마인 이야기에서 나왔네요. 예. 그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 따르는가? 그게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아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든 세 부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 뭐 아미도 하나의 직업, 부업.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의 캐리어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 캐리어 내가 아미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의 삶을 향상을 위한 유일한 기고 수단이라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리더님은 누구를 따고 싶으세요? 네, 직업을 하는 사람은 직업에 돈이 안 되면 떠날 수도 있겠죠. 캐리어로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알 것 같아. 그럼 이걸 다른 데 활용해보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명, 사명은 뭡니까? 어쩌면 그런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정말 내가 저분을 성공시키고 저분을 열심히 도와드려서 같이 성공하자, 같이. 결국은 끝까지 어쩌면 남은 사람은 그런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남지 않겠는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또 지금까지는 어떻든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 저도 어떤 그런 어떤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어쩌면 이제 FCA를 태고 뭐 또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지내오면서 이제는 개인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정말 아메의 사업을 더 열심히 전달해서 그분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그런 불씨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소명의식을 사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 나름대로는 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암의 사업이 정말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 그죠? 우리 말하자면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그래서 타인의 삶을 향상시키려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분에게 헌신하는가. 결국은 그런 약속 책임감을 지킨 분들이 저는 끝까지 암의 사업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은 지혜. 여기 또 어떤 분이 연설했는가 보죠. 자, 스파르타의 지혜를 얻고 현명하기로 소문난 아르키모 다모스 왕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싸움을 붙거든요. 그럼 아테네는 누가 있다? 페리클레스. 스파르타는 이 아르키모 다모스라는 왕이 있는 거예요. 이분도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들은 느리고 꿈을 댄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불허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전쟁을 치른다면 성급하게 한 탓에 마무리만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느림은 그냥 뭐 파파파파 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에 힘입어 오직 우리만이 성공했을 때 오만하지 않고 역경에 처했을 때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히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뭐 좀 됐다 해서 오만하고 실패했다 해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판단에 반해 위험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겨도 우리는 그들의 가문이슬에 넘어가지 않으며 정확하게 알고 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고발하겠다 으름장 나도 우리가 부끄럽게 그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250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좀 답답한 사람 있죠? 좀, 누구는 3개월만 SB를 가는 누구는 3년만 SB를 가시고, 도너리. 그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3개월만의 스타일이 있고, 누가 치워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쩌면 3년 만에 간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신중하게 느리다고 그런 어떤 뭐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울이지 마라. 내가 판단해서 내 스타일로 내가 최선을 다해 가면은 저는 그게 정말 우리가 정상에 도달하는 더 어쩌면 나중에는 더 멋지게 정상에 도달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야기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신중한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남의 말에 그렇게 넘어가고 유혹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제 고통은 사람을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 하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고통은 왜 사람을 강하게 생각하게 할까요? 고통이 왜 올까요? 고통이?
김재림 왜 고통이 옵니까? 도전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도전하기 때문에. 그죠? 도전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죠. 집에서 그 이야기 됐지만 어쩌면 집에서 평생을 그냥 남편이 벌여다 준 뭐 한 달에 1,000바씩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마음에 하겠어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평탄한 삶을 산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 인생에 남은 게 없다. 예. 그럼 어쩌면 그게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앵 롤링이 했잖아요. 그래야 고통이라는 것은 뭔가 살아있을 때, 뭔가 도전하고 뭔가를 시도할 때 고통이 온 거죠. 예. 광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암에서부터 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암에서 하면서 평탄하게 후원하면 막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시스템에 조인되시고 내가 필요하면 그러지 않거든요. 어쩌면 그 광풍 속에서 오직 믿음이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암에 할 거야? 너 이래도 도전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풍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그 바람을 해가지고 어쩌면 배는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이겨냈을 때 내 어쩌면 근력이 만들어진다. 근력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파고가 부닥쳐도 내가 이미 근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삶에서 또는 암의 사회에서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 방금 남편이 가져온 소득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살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의 바다다. 나중에 20년, 30년 살고 보니까 그때부터 막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편안하게 살다가 그때 광풍이 몰아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걸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암의 사업도 매 순간 이런 어떤 시련, 역경, 문제 이런 거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그리고 극복하고 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지혜가 생길 때 인생은 견딜만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는 거고 지혜로운 아빠가 되는 거고 그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부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빵은 둘로 나누어도 빵이지만 아이는 둘로 나눌 수 없다. 피터 드러그 박사가 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신선한 용어 같지 않나요? 빵은 나눠도 빵이죠. 그렇지만 애는 어떻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게 저는 가치라고 봐요. 자유가족 희망보상. 자유가족 희망보상 어떻게 둘로 나눕니까? 둘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암의 사업에 가치인 자유가족 희망보상을 나는 반절 갖고 당신 반절 가져.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끝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게 이 가치 때문에. 또 하나는 부자는 돈으로 경험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경험으로 돈을 산다. 방금 그죠? 그런 어떤 천천히 하지만 그 스파르타의 지혜로운 무슨 왕이죠? 아르키모스 왕 그분이 하듯이 우리는 살면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쩌면 지혜죠. 그죠? 부자는 돈으로 경험을 사고 가난한 사람은 경험으로 돈을 산다. 그죠? 또 하나가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혹독한 경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건 전부 다 따온 말이지만 사실 저희들도 이제 거의 한 27, 8년을 중간중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떤 참 지혜롭게 잘 견뎌냈지 않는가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어떤 혹독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깨달은 거죠.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저도 또 지금도 실수를 하죠. 실수를. 그럼 또 반성하죠. 내가 이거 말을 조심해. 아마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의 원칙. 시련이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고 지혜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면 인생은 어떤 시련과 고통이 와도 견딜만하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뭐라죠? 그 초반에 너무 잘 나가면은 불행하다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그런 하잖아요. 고생은 사수도시라. 사수도. 그게 어떤 이야기죠? 좀 많이 좀 단련되면은 이미 정신이 성숙되고 그러면은 내
인생 후반전에 좀 어떤 좀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부모님을 봐도 이런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 저도 어쩌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완성했네요. 예, 40대 원칙, 예, 아메의 사업을 통해서 제가 세운 원칙은 항상 감사해라. 예. 그리고 늘 겸손하고, 예, 끊임없이 배워라. 어쩌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원칙이라는 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2003년도에 제가 이 원칙을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세웠거든요. 이 원칙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보너스 차이가 거의 한 2억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2억 이상의. 트리플 가다가 못 가면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한 어떻든 이 원칙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 40대에 세웠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FC까지. 그 50대 되면서 50대 말에 저희한테는 더 큰 그런 광풍이 몰아친 거예요. 제 사업을 부도만 맞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도만 맞았다. 어떤 정리하게 됐고, 뭐 많은 문제가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3년간. 그렇게 보면은 다시는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FC라는 피는 성취했지만 저희들은 광풍이 몰아쳤거든요. 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제가 50대에 들어서면서 세운 원칙이 필요 있으면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은 리더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뭐 사업을 하다가 누구 후원을 받다가 열받으면 김창원 리더가 분노는 돈이라겠지. 이게 딱 떠오른대요. 저는 이것을 깨달은데 제가 한 굉장히 뭐 5억 이상을 이렇게 이 분노 때문에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손해 본 게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잘 되든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가 분노가 일 때 절대 결정하지 마라. 나 내일 몰라. 다음 몰라. 내 인생에 다음 없어. 막.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순간적으로 시원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막 재난이 오죠. 재앙이.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이걸 다 하겠어요? 하려고 발버둥을 칠 뿐이에요. 분노할 때 결정하면 그래 좀만 참자. 좀만.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 결론을 내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제가 이런 말 썼는지 몰라.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부정적일 때 내린 결론은 100% 잘못됐다. 수없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또 제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할 때 결정 내리지 마라. 그냥 기도하든가 아니면 좀 기다리든가. 백인당중 문한 사람 100번을 참으면 모든 게 다 순조롭다. 항상 상생을 생각하라. 윈윈. 방금 했잖아요. 소명을 가진다는 것은 윈윈이죠. 윈윈. 50 넘어서 난 탓하지 마라. 지 탓이다. 선택도 내 탓. 다 내 탓 아니에요? 어찌할 거야? 바꿀 거야? 아니면 빵을 둘로 쪼갤 거야? 가치는 두 개로 쪼갤 수 없다 했잖아. 그래서 운명이고 숙명이다. 그냥 내가 뭐 잘못했다고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자, 60대 제가 60대 되면서 이제 이 원칙을 정해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이제는 더 이상 유혹에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면 듣지를 마라. 말이 안 되면 들어가지고 얼마나 골탕을 먹었습니까? 이걸 가려내는 이제 치의가 생긴 거죠. 신의가 없으면 보지를 마라. 사람이 정말 한번 믿고 했다면 그분에 대한 약속, 책임, 파트너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주는 게 스폰서 아니에요? 저는 이 태도, 이 자세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지도 몰라요. 여기서 파트너가 있는 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 리더로서의 책임. 그런데 하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신의가 허시절처럼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가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원칙을 저는 세웠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 자, 죽기 전에 버려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의 책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제가 이걸 처음 다 리마인드 하면서 약간 수정한 부분도 있어요. 왜 이건 어떤 거냐면 내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와 사랑. 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지만 자기만을 사랑한 사람은 모두를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I love me.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해요. 왜? 어떤 것도 이렇게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를 신뢰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혹독하게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또 내 주관적인 생각도 될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죠. 무슨 그렇지만 어떤 본인이 자기 자신을 혹독하게 단련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 되는가 봐요. 저는 뭐든 다 부차적이란 거죠. 그죠? 예. 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를 이삿짐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비하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무엇을 하면 그가 제 얘기를 했나 뭐 자꾸 뭐 어떤 과거를 되새기면서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남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해 주겠냐 이거죠. 역설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탱커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내 자신에 대한 신뢰와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을 가질 때 남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분은 참 믿을만해. 저분하고 하면 내가 뭔가 이득이 될 것 같아. 그런 파트너가 는다는 거죠. 자, 윤리 규정을 지키는 자기는 뇌물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자기 존엄을 지키는 주체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피하면은 그냥 뇌물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남몰래 하면 되지. 뭐 이건 숨기면 되지. 그렇지만 자기 존엄, 내가 선택한 아메이, 누가 뭐라 해도 방금 내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 아메이 사업이 주는 어떤 그런 가치,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내가 선택한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될 거야. 그런 분들은 뇌물에 뇌물을 받지 않는 건 어떤 이야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야기죠. 누가 뭐라 해도 좀 느리고 빠르고 그것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내일 모레 다음 주 일요일이면 제가 춘천 마라톤을 뛰러 가네요. 예. 예? 예. 완주. 응? 예. 예. 완주했을 때 중간에 유혹이 많이 오거든요. 너무 힘들면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싶고. 저도 이제 어떻습니까? 한번 이제 완주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뛰면 이제 7번을 완주하는데 10번을 뛰면은 이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4번을 더 뛰면 되죠. 그러니까 마라톤도 뛰면 완주하죠. 골프도 치면은 싱글을 칠 수 있죠. 내 자신이 뭔가를 하면은 끝장을 내구나. 이게 딱 각인이 된 거죠. 응? 응. 그건 저는 굉장히 저만의 어쩌면 제 어떤 자부심이라고 느껴요. 예. 그냥 대충 하지 말자. 하려면 끝장을 보자. 예. 그러지 않나요? 예? 누구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나는 원래 그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암이 아닙니까? 그럼 나도 한번 에임 하이 최고가 돼보자. 나도 여행 가보자. 암에 하신 분들이 여행을 거의 뭐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지. 예?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자존감, 자기 존엄, 내가 누군데, 이게, 그죠? 그런 어떤 유혹에, 아이고, 삿포로 못 가면 무주 가지? 그런 유혹에 안 빠진다는 거죠. 간다면 내가 끝장을 내자. 그게 습관이 되고, 그죠? 그게 루틴이 되면은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맹자의 고자장, 맹자가, 그죠? 예. 우리 혹시 이 프랭카드 필요하시면 가져가면 되죠. 몇 개 있을걸? 아들이 너무 아빠 공부가 힘들어. 이거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 어떤 책도 안 나오더라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맹자가 아들한테 쓴 약에 쓴 고자장, 아들한테 준 편지. 하늘이 장차 그 사람의 큰일을 맡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보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함이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할 때, MZ세대들 세미나 할 때 이걸 전부 다 프린트해가지고 한 장씩 드렸어. 저도 제 책상 앞에 이게 딱 제가 글로 써가지고 붙여놨거든요. 천장인 데이머 3이냐, 필선 고기 심지, 고기 녹이 큰걸, 아기 채, 궁핍 기신행, 불난 기소유, 소위 동시민성이요, 증익 불능 기소해라. 이렇게 이게 다 쓸 수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프랭카드를 제가 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이거 붙였는데 띄었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 우리가 자, 정의 막연한 우리 옛날에 경찰 가면 정의사의 구현 막 해놨잖아요. 이분도 이제 방금 아르키모다모스 스파르타의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를 용감한 전사이자 훌륭한 조언자로 만들어준 것은 우리의 규리요. 법칙이라는 거죠.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불구가 된 어리들은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낭떠러리 떨어뜨려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 똑같은 전사의 어떤 훈련을 받습니다. 보면은 한 7살인가 10살 넘어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그런데 그런 어떤 스파르타가 그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렇게 강한 이유는 그런 어떤 규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용감한 전사인 것은 명예심은 자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용기는 명예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현명한 조언자인 것은 우리가 법을 무시할 만큼 너무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법에 복종하지 않기에는 자제력 훈련을 너무 엄격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게 쉽게 받아들이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이야기입니까? 명예로운 사람은 자제력이 뛰어나야 된다고. 자제력 함부로 화내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이 명예가 실추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가 현명한 조언자인 것은 이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뛰어난 어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제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도 그죠? 자제력 훈련을 엄격히 받은. 그래서 스파르타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이 스파르타 어느 책에 나오냐면은 하여튼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스파르타가 얼마나 그 스파르타 국민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교육시킨지. 그런데 결국은 이 펠로포스 전쟁에는 스파르타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리스는 몰락을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파르타는 훈련만 열심히 최강의 전사를 키워냈지만 이 문화가 없어요. 문화가 이 철학, 가치 이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테네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힘이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스파르타는 이 생각하는 자체를 없애버렸다. 먹는 것도 아주 하루에 2끼.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 최강의 전사를 키워서 결국은 이 전쟁에 이기지만 내전에 이겼지만은 결국은 이 아테네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이 문화를 지탱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스가 몰락하고 그 문화가 로마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자, 정의란 건 뭐가 정의라는 거. 자, 페르시아는 좋은 말도 없고 말을 달릴 수 있는 평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이제 키루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정의로 인한 정의는
키로파 에디아에서 나와요. 키로파 에디아.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키루스 대왕의 어머니가 묻는다. 키루스에게. 이제 이 키루스가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대왕이 되는데, 우리 그 성서에 나오죠. 고레스가 키루스입니다. 키루스. 제가 요즘 성경을 원문으로 좀 읽고 있는데 너무 틀려. 애굽이 뭔지 아세요? 난 그것도 몰랐어. 애굽이 이집트를 애굽. 바로왕이 뭐냐면 파라오. 네, 그러니까 그 원문을 읽어보니까 그런 게 다 이렇게 많은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럼 너는 페르시아 정의를 어디서 배울래? 하고 이제 이 키루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키루스가 이제 제왕교육을 받으러 어머니의 국가인 메디아로 가. 그러니까 메디아가 훨씬 더 큰 국가였고 페르시아는 조그만 소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태어난 이 키루스가 결국은 메디아, 자기 어머니의 나라까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이 페르시아 세계 최초의 제국을 만든 겁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이 대영 제국이 팍스 아메리카, 미국 제국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따지는데, 자, 이분한테 이제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물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이미 정의를 선생님으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제 선생님은 제가 정의를 다 배운 것으로 알고 저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저를 임시재판관을 임명하셨죠. 사건은 이랬습니다. 덩치가 큰 소년이 하루는 몸집이 작은 소년이 큰 옷을 입고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마치 자기 옷이 너무 작고 몸집이 작은 소년의 옷은 너무 컸기 때문에 바꿔 입기라고 그 옷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소년의 큰 옷은 자기가 입고 소년에게는 자기가 입던 작은 옷을 주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두 사람 다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었으니 무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제 판결을 듣고 저를 호되게 나무라시며 제가 정의를 어겼기 때문에 매질을 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구에게 옷이 잘 맞는가를 판단하라고 했다면 그 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나 내 의무는 그것이 누구 옷인가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를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정의를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키루스야, 너는 선생님의 매질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키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법에 근거한 것이 옳고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로 정의를 내는 사람은 언제나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게 아메사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죠? 우리는 법이 뭐예요? 규리, 시스템이죠. 시스템. 우리 탱크와 너쳔볼츠, 그리고 항구함의 윤리강령. 어쨌든 이 규율을 어기면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사업을 쭉 해오면서 뭐 이건 왜 한국아메가 그러나 이것은 왜 그러나 뭐 굉장히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뭐 보너스 플랜이 왜 이러냐,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뿐이지 그걸 바뀌지 않으면 그 규율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불합리하다 해도 한순간에 그걸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한국아메 쫓아가지고 파트너라고 왜 규율을 인정 안 해주느냐, 왜 아쉽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회사가 그 규율을 가지고 규정하면은 그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규율을 어디다 그렇게 분노하신 분들은 다 떠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받아들일 용기를 때로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도 트리플 때, 크라운 갈 때 회사에서 자,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 좀 도전하는 것을 좀 연기하면 어떻게 했냐고. 우리 순복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럼 내년에 도전하겠다고. 거기서 왜 내가 그런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회사의 규율도 그죠? 굉장히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떤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회사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어떤 소속 법률 회사를 통해서 풀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ABO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죠.
어떤 문제가 발생돼도. 근데 그걸 회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의 섭의 정의는 어떤 건가? 뭐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렇게 정의를 정의했어요. 개인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암의 섭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암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 그럼 아름다운 삶이란 뭔가? 아름다운 삶의 기반은 반드시 정직과 진실이 수반돼야 한다. 역으로 정직과 진실이 수반되지 않는 삶은 뭐다?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일 뿐이죠. 그렇죠. 나중에 그죠. 요즘 뭐 난리가 이제 막 일어나잖아요. 막 옛날에 뭐 했던 일들이 막 다 벗겨지잖아요. 거짓, 허위 이게 다 드러나면은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정직과 진실을 기반으로 통한 아름다운 삶이 좋은 삶으로 연결돼야 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란 것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내가 좋은 삶을 살고 그 좋은 삶의 기반은 뭐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의 기반은 뭐다? 정직과 진실이 기초로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만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 내 팀, 내 패밀리, 내 그룹에도 좋은 삶을 살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고 노력하는 게 정의의 실현이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정의의 실현을 하고 있는 거야. 정의의 사도야, 정의의 사도. 누가 뭐라 하든 저는 그런 확신을 가져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는 거. 그게 정의다. 자, 필립 코틀러 교수 최근에 이야기했죠. 휴머니티, 인류를 사랑하는 거. 이분도 정의를 저는 정의라 봐요. 자, 단순한 제품 전달을 넘어 고객 여정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커스터머 저니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자, 고객 여정을 통해 고객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그냥 제품 몇 개 전달하고 나 몰라라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이 하든 말든 나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의 삶을 향상시켰다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하고 약속을 책임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휴머니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정의라고 해요. 필립 코틀러. 암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끝까지 나온다는 거죠. 내 파트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들이 없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냥 내가 힘들면 파트너 하든 말든 난 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고객 여정 뭡니까? 암의 섭을 제품을 쓰시고 선택했다면 나와 함께 평생을 제품을 쓰시고 사업을 할 거라는 겁니다. Helping people live their life. 리치 디버스 창업자님. 이게 저는 정의라고 해요. 정말 내 파트너의 삶을 향상을 위해서 그분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그 차원을 넘어서 그분들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저는 정의라는 거죠.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썸네일로 만들었지만 CLC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저 월드와드 사명서를 반각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인스타 올렸어요. 우리는 사명을 가요. 사명. 자유기회 수도를 통하여 성공의 기회, 교육, 훈련, 동기를 올바른 환경을 정한다. 전 세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일이 자신의 빈수와 꿈을 구축하도록 용기를 주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용기를 준다. 도와주어. 우리 세대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대하게 창조했다는 진리를 심어준다. 이걸 앞으로 CLC 전에 꼭 낭독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소중함을 우리가 좀 망가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사업으로 성공을 하고 리치 창업자님 직접 제가 99년도에 서울에 오신 걸 연설을 들었어요. 연설.
그분이 리치 창업자님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연설을 하셨거든요. 너무 귀하죠. 옛날 이야기니까. 리치 창업자님 만나지도 못했죠. 저는 그분의 연설을 듣고 FC 배지를 받고, 근데 서울에 99년도 오셔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이 서울의 빈민촌 못 사는 데 가가지고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이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성공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한 바램. 그분들은 절대 아멘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딱 맞는 일입니다. 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네. 나도 내 사업으로 정말 나도 내 삶에 성공을 한번 하고 싶어. 그분을 도와줘라, 그분을. 그래서 저도 요즘은 이 사업은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가장 멋진 일이구나. 네. 그게 이 사업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저는 리치 창업자님이 추구하는 정의. 예. 아멘 사업의 정의.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10시가 됐네요. 10시. 예. 예. 이거 진도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이고, 어떻게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사업에 좀 더 도움이 되는가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진도 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11시네, 11시. 11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또 오프라인에 오신 여러분, 정말 벌써 1시간이 됐잖아요. 1시간이. 저도 모르게 1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되새겨 듣고 또 여러분 사업에 좀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